2014학년도 수능 국어 A형 28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나 있는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무슨 문제? 내용일치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기술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보기 문제보다는 이런 내용일치 문제거든요.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이 문제들, 내용일치 문제들에 대한 뭐 100% 사냥이 가능한 비법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개요의 역추적을 했던 것들과 밖으로 빼서 메모한 것들, 그리고 이 노트에 정리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이것을 중심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자, 초점 조절 장치가 과연 포커싱 렌즈를 조정할 것인가? 자, 요거 본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초점 조절 장치와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본문에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놓고 무작정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죠.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여기 메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모한 내용이 있어서 포커싱, 자, 여기서 관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의 출력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전후합과 좌우합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이구.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과연 우리가 이 1번의 근거를, 그것도 1번 선지의 근거가 이 지문의 맨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 초점 조절 장치와 포커싱 렌즈의 위치 수정한다는 내용을 밖으로 빼서 눈에 바로 들어오게끔 하지 않았다면 이 위치의 정보에 주목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제가 밖으로 빼서 메모하라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이거 진짜 눈에 한 번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공부해본 학생들 공감이 될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알면서 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해설지 보면 이게 여기 왜 있지? 여기 있었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메모할 때 이런 원칙들을 미리 지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지 보겠습니다.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 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포커싱 렌즈가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주느냐? 또 여기 본문에서 또 다시 찾고 어디서 모아주냐? 이거 안 들어와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빼놓은 정보가 없을 때는 무작정 찾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밖으로 빼놓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고 우리가 아주 눈에 잘 띄게 메모를 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3번. 광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자, 앞에서 우리 트래킹 조절 장치, 자, 과연 광검출기의 출력값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느냐? 그러면 앞에 트래킹 조절 장치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죠? 네, 여러분들 잘 발견하셨습니다. 여기 해놨죠. 트래킹 조절 장치가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 심지어 네모도 쳐놨네요. 광검출기의 좌우형의 출력값을 보고 이 경우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3번 선지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요번에도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 붙잡고 한참 고민해 본 학생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안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뭘 했다? 이렇게 밖으로 빼서 메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요 정답선 3번 선지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죠.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은 여러분들이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요. 4번 보겠습니다.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과연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느냐? 자, 우리 광학계 구동 모터의 기능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빠밤. 여기 있네요. 구동 모터가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CD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어떻게? 직선으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광픽업 장치를 따라 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과 회전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원칙에 맞춰서 어떻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서 메모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정답 선지가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이 부분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메모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메모한 내용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무시하고 넘어가나요? 이 어려운 문제에서도 답을 골라내는데, 그리고 저와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낸 원칙에 의해서 정답을 찾아낸 예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무시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밖으로 빼놓은 이 내용들이 내용일치 문제에서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왜 내용일치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세요? 왜 내용일치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느냐? 다른 보기 문제나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왜? 예를 들어 광픽업 장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우리 광픽업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정보를 찾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당연히 쉽죠. 근데 내용일치 문제는 뭐가 문제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글 전체를 다 뒤적뒤적 해봐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특정 부분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해 놓으면은 글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내용일치 문제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더라? 글의 핵심에서 묻는 경우들이 많더라. 근데 우리가 빼낸 원칙들은 이 핵심을 커버하는 능력이 어떻더라? 탁월하더라.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박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프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박은 운빨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베팅을 하는 거냐면요.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잃는 경우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만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게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를 해라? 이 확률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승률 높은 무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왜? 지문 독해할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지문 독해할 때 시간 오래 걸리면 뭐 어떻습니까? 문제 빨리 풀면 되지. 선생님, 저는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지문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응? 선생님, 지문 읽는 시간도 줄이고 문제 푸는 시간도 줄이면 안 돼요? 그게 되면 내가 알려줬겠지. 그게 되면 나도 하고 있겠지. 나도 못해 그런 거. 저도 이 지문 읽을 때 시간 오래 걸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밖으로 빼서 정리하고 이거 메모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겠습니까? 당연히 길죠? 하지만 그 긴 시간은 고작 해야 어느 정도냐면요. 1에서 2분 차이예요. 이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잖아요. 저는 파이널 과정에서 제가 개인 지도하는 학생들 시간 재놓고 풀게 해요. 단순히 몇 분 걸렸냐 이게 아닙니다. 지문 읽는데 몇 분 걸리고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초 단위로 전부 기록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무엇을 안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다 파악합니다. 등급이 비슷한 애들끼리도 비교하고 비슷하지 않은 애들끼리도 비교해요. 그걸 보면 나와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문 읽는 시간 빠른 애들이 지문 읽는 시간 느린 애들보다 딱히 점수가 높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자, 뭐, 음, 기왕 봤으니까 뭐 5번도 볼까요? 네. 광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부분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한번 볼까요? 자, 광픽업 장치 메모해놨죠? 자, 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뭔가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부분입니다. 우선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 그리고 똑바로 그어볼게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느냐? 노트 봤더니 광픽업 장치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선된대요. 그래서 CD면에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맞네요. 자, 이게 뭐죠? 내용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 보는 원칙에서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느냐 볼까요? 아이고, 반사된 것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이 부분도 맞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번 선지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꽤 많은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 근거 전부 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근거 다 여기 밖으로 빼서 메모한 부분에서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닙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니고 이런 거 어딜 봐도 나와요. 도움도 안 돼요. 이거 수능에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이 답을 고르느냐? 아, 글씨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자, 어떻게 써야 했느냐 이거예요. 왜냐, 다음번에도 이거 비슷한 지문은 나올 거예요. 물론 다루는 주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무슨 구조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진 거 들고 와가지고서 세세한 내용일지 물어보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훌륭한 해결책을 보셨죠? 자, 제가 제시한 원칙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물론 내용일치 문제 5개 선지를 이번 문제처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3개, 4개, 하다못해 2개, 3개라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런 소중한 기회들 1분 1초를 아끼세요. 그 10초, 20초를 아껴서 1분, 2분을 만들고 그 1분, 2분을 어려운 지문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번 문제 꼭 복습하시고요. 네, 해설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